됐어. 자, 간다. 자, 평면좌표 한번 가볼게. 자, 평면좌표 보면 사실은 평면좌표가 원방, 직방, 도형의 이동 하기 전 1단원이잖아. 근데 우린 지금 거꾸로 배웠어. 애들이 원방을 어려워서 원방을 먼저,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도형의 이동, 그 다음 평면좌표다 보니까 도형의 이동이 다음이지.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럼 솔직히 유형 1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네들도 할 수 있고, 유형 2번 외심 좀 한번 조금만 더 다뤄줄게. 외심. 이제 외심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 바깥 외자에 중심자를 써서 바깥에 지나가는 원, 그리고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즉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의 중심을 따로 외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외심의 특징은 그 삼각형 각 꼭지점까지 길이가 어떻다? 다 반지름으로 동일하더라라는 거야. 요게 다 R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을 하나 더 그을 건데, 어떤 선을 그을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그치? 여기서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저 수선의 발 길이만 또 알아도 또 삼각형 3개를 다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문제 나오냐면 ABC 주고 외심의 좌표를 좀 구해줄래?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이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둔 다음에 그걸 만약에 내가 P라고 둬볼게. 그럼 진짜 AP 거리, BP 거리, CP 거리를 구해서 셋 다 같다고 두는 게 첫 번째 방식이야. 근데 나는 이 방법을 좀 추천하진 않아. 왜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냐면 결국엔 AP, BP, CP 구하면 AB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지? 2차식들로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도 있고 1차도 있다 보니까 연립하고 연립하면 결국에는 또 얘까지 다 찾아야 돼. 2차 없애고 2차 없애고 2차 없애서 또 1차끼리 또 빼고 또 더하고 해갖고 찾아야 돼서 너무 귀찮고,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요구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결국엔 저 원은 누굴 지나? ABC를 지나지. 혹시 기억나? AB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찾지? 우리가 원의 일반형을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A점, B점, C점을 넣어가지고 대문자 ABC를 찾으면 원방이 나올 거고, 그 원방의 바로 중심이 바로 외심의 좌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왜?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다 답이 1차랑 상수밖에 안 남아. 여기도 어차피 상수일 거거든. 그래서 1차 두 개의 상수항밖에 없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연립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 내분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내분점이랑 항상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외분점이잖아요. 근데 제이야, 외분점은 뭐다? 교육과정? 왜다? 이건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중앙여고 단답형 낸다는 말 없죠? 또 객관식이죠? 그럼 외분점 써도 되니까 외분점 공식 써서 문제를 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자가 안 내자니까 A와 B 안에 만약에 어떤 점이 존재하면 내분점이고, A, B 바깥에 만약에 P가 존재하면 우리는 외분점인데, 사실상 이 외분점을 구하는 것도 내분점처럼 구할 수 있지. 얘는 그냥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P가 나올 테지만, 얘 같은 경우는 M 대 N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빨리 여러분들은 M 값에서 N 값을 빼서 여기가 M-N이니까 A, P를 M-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B다라고 해서 P를 찾아도 상관없다. 근데 우리 나름 어차피 객관식밖에 없는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분점 공식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외분점 활용, 이런 것들은 뭐 활용이니까 넘어가고, 유형 5번 가계이등분선입니다.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 하면 내가 뭐 생각하라 그랬지? 바로 어피치. 어피치 머리 생각하자 그랬지?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각을 정확하게 2등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M값이면 좀 중앙값 같으니까 D라고 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다라는 거지. 설마 진짜 이 길이 구해서 구하는 놈 없지? 생각보다요, 제가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대부분은 입반 테스트를 보고 있거든. 이제 새로 신입생들. 근데 신입생들이 대부분 난 좀 깜짝 놀랐는데, 저 길이로 푸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짜 예를 들면 여기가 1대2가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얘를 A, B라고 둔 다음에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를 1대2로 두고 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1대2로 하면 나중에 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만약에 1대2라고 나오면 이 D점은 B점과 C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이거랑 항상 아이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뭐다? 말 그대로 파포스도 됩니다. 파포스의 중선 정리더라라는 거지. 그림이 똑같아서 애들이 많이 헷갈린다라는 거지.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선을 긋냐? B, C의 중점,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긋는답니다. 그래서 얘 M이라고 하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AB 거리 제곱 더하기 AC 거리의 제곱은 AM 거리의 제곱 더하기 BM 거리 제곱의 2배와 같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우리 요거 있죠.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시죠? 잘 봐. 여기 M값이고 여기서도 M값을 그어볼게. 여기 M값. M-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서도 M-. 자, 이렇게 그어보면 결국 요 만나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무게중심이랑도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게중심이면 여기가 몇 대 몇? 2대 1. 요거 비율 다 알 거야. 그리고 여기도 2대 1. 2대 1. 그리고 요거 기억나세요? 삼각형 ABC에서 어떤 P점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이 삼각형 내부에. 그랬을 때 AP 거리 제곱 더하기 BP 거리 제곱 더하기 CP 거리 제곱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라 그랬죠? 바로 이 P점이 무게중심일 때가 가장 최소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무게중심, 우리 특히 정삼각형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알다시피 수선의 발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면서 이해하시죠? 그럼 얘가 2대1 비율을 갖고 있다. 똑같이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7번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무게중심. 21번에 바로 나오네요. 21번에 AP제곱, BP제곱, CP제곱이 최소가 될 때 바로 P점은 무게중심이니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지. 자, 유형 8번 좀 한번 볼게요. 유형 8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꼭 지금 중앙여고만 이걸 유일하게 수업을 하는 거거든. 다른 애들은 이런 말도 못 해줬거든. 유형 8번에서 애들이 꼭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거리의 최소인데요. 대부분 문제를 풀면 2명의 학생이 꼭 와요. 그 2명은 항상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한 명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어떤 문제는 AP 더하기 BP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AP 최소, BP 최소일 때 더해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P는 어쨌든 점과 점 사이 거리일 거고 얘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아니냐. 그리고 얘는 단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인데 제곱하니까 루트가 사라졌고 얘도 루트가 사라진 BP 거리의 제곱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문제는 풀이가 다릅니다. 저 제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얘는 되게 잘해요. 왜 얘는 되게 잘하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AP 제곱과 BP 제곱을 진짜 찐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얘도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면 얘네 둘이 더한 2A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요 놈의 최소값 찾으랬으니까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준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최소값이 여기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 웬만하면 질문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를. 왠지 알아?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를 갑자기 이미점 A, B라고 준 다음에 점을 찾았더니 이건 루트가 나와요. 그럼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아, 선생님, 여기가 최소일 때랑 여기가 최소일 때랑 더해야 최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둘이 더할게요. 그게 최소입니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틀려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최소가 될 때 그 A 값이 여기서도 최소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A예요. 그러니까 제곱이 여기는 루트도 없앴고 루트도 없앴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식으로 통일이 돼서 진짜 최소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얘 최소값 따로 찾을 때 그때의 A값, 예를 들어서 우리 얘 보면 2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볼게. A가 뭐 될 때? 1 될 때 최소값 4를 갖는다. 정답이거든요. 그럼 이 1은요, 진짜로 얘가 1 들어가면 최소고 얘는 1 들어갈 때 최소예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A-1의 제곱이 나오는데 여긴 A-2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A가 여긴 1이 될 때 최소인데 여긴 2가 될 때 최소여서 얘 최소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얘처럼 제곱이 없이 그냥 길이 더하기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대칭입니다. 우리 그거 학원에서 집 갔다가 집 가서 편의점 가는 문제, 꺾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림을 대칭 그려서 하죠. 여기 있다가 여기 P 들렸다, B 간다. 그랬을 때 이 거리에 최소값 찾으시오. 근데 제곱이 없어. 그럼 빨리 여러분들 어떻게? A가 됐든 B가 됐든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B' 만든 다음에 A에서 B'까지 거리가 일직선 될 때가 가장 최소다라고 푸는 게 바로 제곱이 없을 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두 거리의 합이 최소값 찾아달래요 했는데 제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할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형 8번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마 이번 평면좌표가 숙제가 가장 쉬울 거예요. 여기 가장 쉽게 냈고요. 여기는 어렵게 낼 수가 없더라고. 대부분 그냥 우리가 흔히 알던 공식들만 잘 쓰면 되고 뭐 어려운 건 없었고. 자, 이 평면좌표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저거 앞에 거 63번만 한번 해볼게요. 63번만. 아, 아닌가? 다 해줄까? 난 그래도 중앙여고라면 그래도 너네들 1등급 나오려고 하면 난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아, 저런 문제도 있구나. 저렇게 모의고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뒀으면 해서. 자, 그러면 내 개인의 선택으로 63번만 일단 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 상태를 보고 55번을 할지 66번을 할지 상태가 저 OJ다 이러면 안 할게요. 할게. 자, 63번 봐봐. 뭐야? 자, 가볼게. 63번 보면 얘들아 잘 봐. 막상 풀이 들으면 선생님 뭐 이걸 애들이 왜 어려워해야 돼? 그냥 풀이가 길어. 간다. 3x랑 마이너스 3분의 x랑은 서로 무슨 관계지? 수직이야.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게 무슨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이래. 얘들아, 그럼 수직의 이등변이면 우리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래?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 거야. 이렇게. 아, 그림 잘못 그렸다. 조졌다, 씨. 그 이유는 알 거야. 아씨. 너무 원에 치중했어. 원이 있고, 아씨. 한채은 같네. 원이 있고, 자, 이거 먼저 이거부터 그려야 돼. 그리고, 이거 그리고, 아, 몰라. 그냥 할게. 아니, 그 이유, 아니, 이등변을 중요치 않아.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직각 이등변이면 무조건 외심이 어디 있어야 되지? 빗변의 중심. 그래서 이걸 먼저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A, B가 됐어.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라고 하고 얘를 Y는 3X라고 둬볼게. 아이고, 얘가 아니지. 얘가. 그리고 얘는 Y는 MX 플러스 5라고 둬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얘들아, 아까 우리 외심이면 저 A, B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다 같아야 되지? 꼭지점. 근데 문제가 생겼어. 꼭지점을 다 몰라.
한 점밖에 몰라. 얘는 몇 컴마 몇인 거 확실해. 0,0이거든. 근데 점 빼고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그럼 외심의 성질을 못 쓰네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빨이 없으면 뭐라고도 해야 돼. 잇몸으로라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비교해서 저 A, B를 찾고 싶었는데 안 돼. 왜? 얘를 모르거든. 그럼 우리는 이빨이 없으니까 잇몸으로 풀게. 바로 뭐냐? 어쨌든 외심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A, B부터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와 Y는 3X까지 한번 거리 좀 구해볼게. 그럼 직선 다시 써볼게. Y는 3X랑 요거 3 곱하면 3Y는 마이너스 X. 각각 어디서? A, B까지 한번 거리를 구해보자. 라는 거. 자, 거리 구할게. D. 루트 10분의 앞에 거부터 먼저 구할게. 절대값 3A 마이너스 B. 뒤에 거 D도 구할게. 루트 10분의 절대값 A, 넣으면 A 플러스 3B.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감사합니다. 루트 10 사라져. 그래서 절대값 3A 마이너스 B는 절대값 A 플러스 3B와 같다라는 거. 얘들아, 우리 절대값 아까 두 개 나오면 어떻게 풀었어? 한쪽은 그대로 두시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는 그대로,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써볼게. 그러면 요 두 개는 다시 이쁘게 어떻게 모양이 바뀝니까? 여보세요. 생각보다 더 늦었네. 자, 그러면 2A는 4B, 따라서 A는 2B가 하나 나오고요. 얘는 4A는 마이너스 2B,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B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게 돼. 근데 그럼 저 둘 중에 뭐가 답입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셔야 돼요. 저는 저 원과 삼각형을 제 마음대로 그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한번 외심 그려보실래요? 원 지나가게끔. 그럼 제이한테 물어볼게. 원 그려봤어? 혹시 외심이 몇 사분면에 있죠? 그렇지. 외심이 2사분면에 있으면 A는 뭐여야 되죠? B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답이죠? A는 음수인데 B가 양수 나오는 거. 그치.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외심은 A, 마이너스 2A일 것이다 라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지금 외심을 구한 건 아니잖아. A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A는 또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A? 저 A 찾으면 정답이야. 그럼 바로 외심의 좌표가 나와. 근데 애들이 그걸 못 찾아. 어떻게 구하게? 어떻게 구하게? 맛있는 거 걸게. 선생님 가방에 소보루빵이 있거든. A를 어떻게 찾을까요? 알 바냐고? 어떻게 갈까요, 저 A를? 뭐라고? 지금 문제를 풀어야지 준다 그랬지. 소보루빵을 진짜 좋아하는 건데라고 하면 어떡해. 지금 소보루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저 A점을 알면 외심이 나오잖아. 저 A점을 어떻게 구하냐고. 어? 미친. 내심 기대가 돼요? 빨리요. 어떻게 구해요? A, B. A만 찾으면 답이라니까. 우리 외심을 A, 마이너스 2A라고 바꿨거든. 아니야. 의외로 쉬워요. 근데 저 그림 보면 안 보여요. 저 그림 믿지 마세요. 힌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어, 얘가. 직각은 이미 써먹었어. 근데 이등변이란 조건은 전혀 안 써먹었네? 어디 중점? 설마 얘랑 얘요? 이 점을 알아요? 저 점 아는 게 더 힘들걸? 저거는 소보루빵이 아니라 거의 뭐 피자빵 수준 나와야 돼요.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 그게 어디냐고. 아니, 정확하게 말해줘. 그럼 거의 맞았어. 지금, 맞아. 원점이랑 그 싹이 어디냐고, 씨. A, B. 아니, 좀? 아니, 요즘 Y는
뭐라는 거야? 아니, 맞잖아요. 저 소보름빵 주세요. 아니, 일단 잘 봐. 저 A 값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자, 지금 제이가 태인이가 뭘 말했냐면, 일단 우리 이등변 삼각형은 점에서 맞은편에 그으면 뭐가 돼? 수직 조건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 그림을 믿으면 안 되지만, 이 수직이랑 얘랑은 어떻게 써? 수직 조건이겠지. 그럼 결국에 저 A 값만 찾으면 누구도 자동적으로 나오겠다? M 값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나는 M 값을 찾기 위해서 A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 말한 거지. 아직은 A 값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말 안 했단 말이야. 빨리 A 값 어떻게 찾아? 채인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힌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반 줄게, 반. 아니면 겉에 오돌도돌한 것만 떼어줄까? 제일 맛있는 부분. 빨리 말해줘. A를 어떻게 구하냐니까? 기울기? 어디 기울기? 그냥, 아니, 근데 저 직각인 걸 왜 말하면 되는데 왜 안 말하지? 이렇게 찾으면 돼. 선생님, 먼저 이 원점이랑 이 점까지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볼게. 얘 기울기 한번 찾아봐. 뭐 나와? A분의 마이너스 2A. 그럼 뭐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오지. 맞아? 그럼 자동적으로 요 놈의 기울기 n값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 나와야 돼? 2분의 1 나오지. 근데 이 a, 마이너스 2a는 이 직선 뭐야? 위의 점이지. 그럼 대입하면 정답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2a는 2분의 1a 더하기 5니까 2분의 5a가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몇? 마이너스 2가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외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 하나 나왔어. 끝. 답이에요. 이게 있다. 외심의 좌표. 이제 하나 외심 구한 거야. 아, 근데 외심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지 않았어? 너네들이 그냥 못 찾아서 어려운 거지? 자, 이제 내심 물어볼게. 이제 내심. 내심은 이제 외심보다 훨씬 쉬워. 이 안에 내가 원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릴게. 자, 요거의 중심은 우리가 바로 외심이라 그래. 아, 내심. 저 내심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까? 내 힌트 줄까? 내가 벌써 힌트를 줘버렸어. 저걸 왜 점을 힌트 줬잖아. 내가 저 점을 어디다 갑자기 옮겨서 썼어? 파란색 위에다 적었지. 왜? 파란색 직선 위에 내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왜? 이등변 삼각형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으면 내심이 무조건 요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내심은 요 파란색 직선이 몇 컴마 몇이지? 얘가 마이 컴마 4였거든. 얘와 얘 직선 위에 있어. 얘 직선의 반절식이 뭐 나와? 파란색 직선의 반절식.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내심의 좌표는 p, 마이너스 2p라고 들 수 있는 거야. 요 위에 있었으니까. 그럼 저 p점을 어떻게 구할까? 저 또 p점 구하면 답이야. p점 어떻게 구해? 지금 태인이가 반이니까 좀 이따 같이 나눠 먹으면 돼. 태인아, 너 같다면 하나가 다 너한테 가는 거야. 저 p점 이제 어떻게 찾아? 내심. 외심이랑 원점. 내심이랑 원점 중점? 아닌가요? 아니, 여기랑 똑같다고요? 여기랑 여기가요? 좀 똑같이 생겼는데. 안 똑같아요? 어? 왜 안 똑같아요? 중심이. 이렇게 수직. 여긴 반지름, 이건 대각선인데요. 자, 내심 빨리 어떻게 찾아? 내심, 저 p, 2p만, 마이너스 2p만 찾으면 답이라니까, 이제. 어. 그럼 너무 쉬운데? 내가 힌트 다 줬는데, 저기? 잠깐만, 세연아,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아, 여기, 근데 그게, 말로 말하면 그냥 그게 풀려. 그거 쓰면 끝이잖아요. 그래, 끝이야. 반지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게. 태인아, 나랑 먹자. 자,
뭐 세은이가 이걸 말하려고 한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 뭐해? 수직 조건 쓰면 되잖아. 얘랑 얘까지 기울기랑 얘랑 수직 조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번 기울기 구해봐. 뭐 나오지? P 플러스 2분의. 아니, 그러면 수직 조건은 얘를 구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내심부터 찾아서 얘 기울기를 몰라요 했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 얘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나는 내심부터 찾아서 얘를 아직 안 구했다 이거야. 어떤 거? 아직 반 살아있습니다. 또 뭐라고? Y. 어? 뭐? 어, 그거랑. 얘까지 거리? 그럼 거리 구해볼게. 자, 얘와 얘랑 저 점까지 거리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 3p 넘어오면 마이너스 2p였는데 넘어오면 플러스 2p, 5p로 바뀌겠네. 는 누구랑? 루트 10분의 만약에 저 y는 3x랑 하면 똑같이 p 넣으면 마이너스 b 똑같이 나오긴 해.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혹시 이 직선하고는 거리를? 이 직선 2y는 x 플러스 10이거든. 자, 거리 구하면 뭐 나오지? 루트 5분의 절대값 p, 마이너스 2p 넣으면 p 마이너스 2p 넣으면 마이너스 4p 5p 플러스 10이네. 응? 아, m 값을 모를 때를 가정하면 결국엔 구해야 되네요. 결국엔 구할 수밖에 없네. 안 그러면은 내심이니까 방법은 없다. 아니면 내심? 아니다. n값을 알 수밖에. 알아야 되네. 어쨌든 여기서 그럼 일단 p값은 나오겠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답이. 야, 그러면 55번, 66번 하지 마. 55번, 66번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너네 지금 주간 테스트를 잘 봐야 되거든. 자, 일단 수업 영상 여기서 끊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니?